자, 물권법. 총론, 강론. 강론에서 7가지 물권.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의 3가지. 지상지역, 전세. 담보물권 2가지. 유치권, 저당권. 자, 총론에서 물권의 객체, 물건을 배울 거고,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물권이 가진 힘, 물권적 청구권.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제도. 마지막으로 물권의 소멸. 자, 물권 변동.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186조, 187조. 첫 번째, 물권의 의. 힘이 세죠, 물권. 지배권, 절대권, 강한 양도성. 일반에서 채권은 청구권. 주세요, 주세요. 채권은 제 채무자한테만 해야지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채권자는 제 채무자 아닌 병한테는 직접 들이댈 수 없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한데 대위. 제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 직접 안 돼. 그걸로 나오죠, 우리 시험은. 물권의 객체, 물건. 자, 서설. 물권의 의, 물권의 특질. 제목만 보면 되고. 지배권, 배타성, 절대권. 오른쪽 강한 양도성 5번. 자, 물권의 객체 바로 갑니다. 이쪽은 시험 잘 안 나와요. 자, 원칙 물건이죠.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라. 자, 그래서 부동산이 있고 물건에는 동산이 있죠.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가 있고 정착되어 있는 물건 4개. 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이 있죠.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수목, 미분리과실은 토지의 일부예요. 하지만 나무하고 따지 않은 사과, 미분리, 분리하지 않은 과실, 사과는 독립시킬 수가 있어요. 등기를 하거나 임목 또는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 테두리 두르는 거예요. 나무 이쪽 땅은 내 거, 토지 소유자는 갑이지만 이건 내 거, 을 거 독립시켜요. 그래서 등기나 명인방법으로 수목 미분리 과실은 토지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토지와 별개로 독립시킬 수가 있다. 독립시키는 방법. 등기 또는 명인방법. 테두리에 테두리. 됐어요.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수목 미분리 과실은 토지의 일부. 하지만 독립. 임목법에 따라 등기를 했거나 수목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은 토지로부터 독립해서 거래 대상이 된다. 오케이. 일물일권주의. 자, 일단 여기까지. 물권의 객체. 원칙 물건이죠. 첫 번째 줄. 자, 물건. 현존하고 특정되라. 목차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2번. 독립. 그래서 연결시키면 물건은 현재 존재해야 되고 현존. 특정돼야 되고 특정. 독립한 물건이라. 제목만 보면 되고. 자, 넘깁니다. 넘기시고. 부동산과 동산. 자, 부동산은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정착물. 그래서 왼쪽 맨 밑에 양가로 2번 건물이 있고 오른쪽 수목 미분리 과실이 있고 4번 농작물이 있죠. 목차만 봐요. 자, 건물 다시 와서 1번.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부동산. 언제나 별개 부동산. 자, 오른쪽 수목 미분리 과실은 원칙 토지의 구성 부분 일부죠. 하지만 2번 3번 등기를 박았거나 중간에 등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번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토지로부터 독립시킬 수가 있다. 등기 명인방법 이 정도 알면 돼요. 자, 나머지는 부합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의제부동산. 의제부동산이 어디 있어? 민법에. 동산이죠. 동산. 민법 교과서인지 학개론 교과서인지를 모르겠어. 민법은 의제부동산 없어요. 이 교재를 쓰신 분이 학개론 교수님인가 봐. 그래서 동산이에요. 자동차 이런 거 등록 가능하죠? 그래도 민법은 동산이야. 학개론만 의제부동산 용어 나오지. 의제부동산 제목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넘깁니다. 아, 우리 법조들 직업병이 지져가는 게 직업병이에요. 동백꽃이 필 무렵 봤나? 네. 거기 마누라가 변호사죠. 남자는 허당 정치하는.
사자성어 잘못 쓰니까 맨날 지적하죠. 직업병. 법조들 직업병.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면 말해줘야 돼. 직업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옳은 것만 계속 정확한 거 우리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그게 직업병으로 굳어버려요. 직업병. 그래서 항상 지적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나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직업병이야. 나도 모르게 어긋나면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우리는 일이 완벽주의자들, 법조들은 일 잘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를 한데도 완벽하게 해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제 일물일꾼지 갑니다. 지적한다고 너 잘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의제부동성 거슬려. 우리 민법에는 의제부동 나오면 안 되는데 민법교과서에는. 그래서 지적한 그냥 언급한 것뿐이에요. 직업병이야. 그게 남편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딴 데 가서 사자성어 잘 좀 쓰라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상대방은 지적당해서 기분 나빠하죠. 우리 마누라가 그래. 좀 실수하면 내가 그거 아니거든 하거든요. 기분 나빠하더라고. 저는 딴 데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좋은 의도에서 말했는데 저야 상관없죠. 틀려도. 그래서 딴 데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한 건데 본인은 기분 나빠요. 어쩔 수 없는 사람 심리. 그게 직업병이야. 그래서 내 직업병이야 이해해 그래요. 자, 일물일건지.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은 하나. 일물일건지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의 독립한 물건, 일필토지, 일동 건물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동시에 여러 개 성립 못해요. 그래서 일필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양립 가능한 물건은 하나의 부동산에 일필토지 여러 개 들어설 수 있어요. 대표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아파트 한 채에 10개 저당권 은행이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양립 가능한 저당권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여러 개 동시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거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자, 일물일권주의상 부동산 일부의 물권은 들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의 소유권, 저당권 못 들어서요. 분필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에는 못 들어옵니다. 소유권, 저당권 안 돼요. 하지만 예외. 노랭이.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사용하는 물권은 일필토지 일부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들어설 수 있다. 사용하는 물권은 분필하지 않고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 그 전세에서 일부 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도 토지 일부만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용익물권만. 그 다음 일동 건물 일부 아파트 생각하죠. 101호 거기에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동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101호, 102호, 103호 일동 건물 100층에 호수 하나죠. 다 독립된 소유권이에요. 이걸 구분 소유권. 나중에 집합건물법에서 배워요. 예외죠. 이걸 외워요.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은 된다. 하지만 저당권은 안 된다는 거. 소유권은 뭐 시험에 안 나고. 이거 용익물권은 된다. 일동 건물 일부 소유권 들어선다. 구분 소유권. 나중에 집합건법에서 배워요. 자, 예외 권리하고 책 볼게요. 원래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죠. 부동산, 동산. 하지만 권리에 물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이거 딱 하나예요. 법 전문이에요. 지상 전세권에 담보대출 가능해요. 은행이 잡아줘요. 그래서 지상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파트가 없으면 저 전세 사는데요. 그러면 전세권 담보로 대출 받아요. 은행이 잡아줘요. 지상 전세권 물건이 아닌 권리잖아요. 권리에도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들어설 수 있다. 외워요. 우리 민법상 지상 전세권에만 저당권 돼요. 저당권 끝난 거예요. 아마 끝났을 거예요. 이제 가봐요. 일물일권지의 일물일권지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은 하나 그거예요. 첫 번째 줄. 따라서 물건 일부에는 원칙 물권은 성립할 수 없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내용. 하나의 물건의 기억.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여러 개,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죠. 하지만 양립할 수 있다면 여러 개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저당권은 여러 개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저당권.
그 다음 니은. 물건 일부에는 원래 물건은 들어서지 못해요.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이 안 돼요. 일부에 저당권 안 돼요. 소유권도 안 되고. 자, 일물 그 예외.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일필 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를 읽어요.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 사용물권은 분필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디귿. 일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 일부에 소유권이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별 3개예요. 니은 디귿이 시험에 나와요. 여기는. 특히 니은. 부동산 일부에 지상지역 전세와 같은 용익물권은 들어설 수 있다. 외우세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권리는 앞으로 2장을 넘기셔서 177페이지. 물권의 객체 맨 밑에 오른쪽 177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권리 있죠. 거기 첫 번째 줄 중간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밑줄만 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갈게요. 자, 물권의 종류 이것도 인문 대에서 한판 했던 거 보니까 물권은 법조문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임의로 창설하지 마세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종류 강제, 내용 강제. 그래서 새로운 종류 물권 못 만들어요. 법이 A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A로 가야 돼요. 계약을.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특약 안 돼요. 이게 계약법 임의 규정하고 반대죠. 그래서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 또는 관습법, 대법원이 만든 법, 관습법 외에는 창설, 다른 내용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고. 그래서 물권법 규정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되죠. 위반했다? 강행법 위반 무효되는 거예요. 자, 시험은 이제 이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리. 물권법정주의 법조문이에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다. 임의로 국민들 만들지 마세요. 법조문 그대로. 법정주의 내용 3번 동그라미 1번 법조문에서 말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만을 말해요.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뭐 이딴 게 한번 나왔고. 자, 창설하지 못한다.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새로운 종류 안 돼요. 내용 그대로 지켜야 돼요. 특약 안 된다는 얘기. 특약. 계약법하고 반대. 그래서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 위반했다. 강행법 위반 맨 밑에. 무효. 자, 넘어가요.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자, 오른쪽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법이 물권 종류 아까 봤던 처음 목차에서 봤던 점유권, 보험권, 소유권, 제한물권 펴 있죠? 왼쪽. 그게 우리 민법이 정한 물권 종류예요. 진짜 오른쪽 3번 시험은 이게 나와요. 관습법상 물권. 자, 봐요. 첫 번째.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우리 시험법에서는 딱 2개. 하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번째 분묘기지권. 이건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돼요. 자, 나중에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에서 나오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인정돼요.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묘를 하면 그 밑에 있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요.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이에요. 묘 밑에 있는 토지지자예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의 산에 묘 설치해버렸죠. 20년 지나면 취득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시효로 물론 이제 지금 장사법 시행돼서 쉽진 않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해줬죠. 왜? 묘가 중요하니까. 남의 땅이 중요하지 않지. 할아버지가 중요하지. 대법관한테.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해줘요. 자, 시험은 이제 이게 나와요. 노랭이지. 원청권. 이딴 거 없어요.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독립된 물권 아니에요. 두 번째. 개인도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 통행권. 이런 것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볼 4개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것들. 이게 시험 나와요. 첫 번째 원청권.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외우시고. 사도통행권. 이것도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그러면 사도통행권이 뭐냐? 개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동네 사람들이 남의 땅을 10년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말뚝 박아버렸어. 그 동네 사람들이
10년 동안 다녔는데 왜 못 다니게 합니다. 소송 걸었어요. 대부분이 이런 권리 없어요. 말뚝박으면 가지 마요. 돈 내고 다니든가. 동네 사람들. 즉 개인도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배타적 물권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다니게 한 건 선처지. 막아버릴 수 있는 토지 소유자 권리 있는 거예요. 개인도로 다닐 수 있는 통행권 물권 아니에요. 관습법상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아무리 10년 다녀도 토지 소유자 말뚝 박아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말뚝 사건이야. 사도된 거. 그딴 거 없다겠어. 그 다음 공원, 이용권, 배타적 물권 아니에요. 지금부터 볼 건 관습상 물권이 아닌 거요. 공원이온. 아이고 그 동네 사람은 이용하면 안 되겠죠. 제주도에서 와도 쉬어야지. 배타적 물권 아니에요. 온 국민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만 사용하자는 그 소송이었어요. 그런 거 없어. 동네 사람, 제주도 사람도 와서 거기 쉬어야지. 청담공원 사건이에요. 청담동. 동네 사람만. 안 돼! 5번이 제일 중요해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는 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없어요. 양수가 매매예요. 앞으로 매매를 통해 권리가 넘어간 걸 양수, 매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매매를 통해서 갑의 건물을 의뢰사는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요. 그 등기를 못해요. 등기하지 않는 한 매매,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 없어요. 186조 법률행위에 따라. 자, 이 사람이 소송 걸었죠. 저 10년 동안 살았어요. 등기하지 않은 채. 저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관습법상 물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없어. 당신 소유자 아니야?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 이딴 것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등기하란 얘기요.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오로지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 놈만 나와요. 여기서는 물권 종류에서는 온천권 아니에요. 사도통행권 아니에요. 공원이용권 아니에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하지 않는 소유권도 없고 관습법상 물권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자, 이게 오른쪽.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딱 두 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이 두 개는 관습법상 인정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쪽에서 나오고 여기서는 안 나와요. 자, 2번이죠. 우리 대법원은 온천권 이딴 거 없대요. 사도통행권 이딴 거 물권 아니에요. 공원이용권 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별 3개. 그래서 이 3개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이거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자, 판례 1번. 그래서 2번 내용에 별 3개 하시고 판례 1번에 별 3개. 그러면 4개가 완성된 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지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놈한테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자도 아니고 관습법상 물권도 없다고 봐요. 별 3개.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판례는 온천권, 공원이용권, 4번 고딩만 보면 돼요. 사도통행권 다 배타적 물권으로 보지 않아요. 관습법상. 오케이. 물권의 힘, 효력 갑니다. 먼저 교재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교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양거로 2번 왼쪽에 맨 위 보이죠? 자, 이건 나중에 저당권에서 할 건데 2번에 1번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이 붙었어요. 누가 이기느냐? 성립 선후예요. 먼저 등기받은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제한물권이 붙으면 성립 선후. 그게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1번이 2번 이겨요. 이게 선순위, 후순위, 선바, 후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붙었을 때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붙거나 저당권끼리 붙거나 먼저 성립한 게 선바가 이겨요. 성립 선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물권과 채권의 우열관계.
자, 물권하고 채권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물권이 이겨요. 물권 힘이 세니까. 그래서 물권이 채권을 이깁니다. 그래서 오른쪽 물권이 우선한다. 시간 순서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초예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저당권에서 하면 그냥 해결돼요. 지금부터 골머리 쓰지 마세요. 저당권에서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입문 때 잠깐 했죠. 거기서 선파 후파 나오잖아요. 그거요. 성립선우. 자, 물권의 총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총론 전반부에서. 자, 물권적 총권. 우리가 입문 때 기초만 쌓았죠. 자, 물권이 소유권 생각하시고 누군가로부터 침해됐어요.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 침해자를 상대로 물권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종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첫 번째, 반환. 점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죠.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내 물건 돌려주세요. 내 땅 돌려주세요. 내 건물 돌려주세요.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서 갑땅을 무단 점거. 그러면 본권 없이 갑토지를 점유하는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은 소유권에 의한 내 토지 돌려주세요. 넘겨주세요. 반환 청구. 그러면 토지 반환을 하면 이 건물은 신축자 소유. 건물 반환해서요. 가면 안 되지. 지거 아니니까. 건물은 치워주시고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이건 방해 제거. 두 번째 방해 제거로서 철거. 토지 인도는 반환이에요. 자, 방해 제거 점유 이유 방법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자, 아무튼 내 물건을 방해하고 있는 것 치워주세요. 제거 청구. 건물은 철거하시고 무효 등기는 말소해 주세요. 그래서 무효 등기 말소 건물 철거가 방해 제거예요. 방해 예방. 예방 이거밖에 안 나오죠. 현재 방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웃집 건물이 공사 중인데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곧 방해될 염려가 있죠. 그때 예방 조치 좀 해주세요. 안 쓰러지게. 또는 담보 주세요. 손해배상 담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또는으로 나와야 돼요. 이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 담보 동시에 둘 다 청구 못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예방 조치 해주세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담보 좀 줘요. 쓰러지면 한 1억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담보 좀 줘. 둘 중 하나 선택.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리. 정리할 것도 없네. 종류 있네요. 오른쪽 3번부터 갑니다. 종류 1번 반환 청구권 돌려주세요. 예 봐요. 두 번째 있죠. 오른쪽 토지인도 건물만 이런 시험 안 나와요. 이일 뿐이에요. 방해 제거 예 봐요. 네 건물 철거하시고 무효 등기는 치워주세요. 말소해 주세요. 이게 방해 제거로서 두 번째 동네 속이에요. 자, 넘깁니다. 방해 예방. 예방은 동그라미 2번 고디. 예방 조치해 주세요. 또는 담보 주세요. 선택적 행사. 이따 법 조문에서 만날 거예요. 법 조문.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4번 성질 볼 거예요. 성질. 자, 설명 들어봐. 이거 처음이에요. 이 문제 안 했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문제 안 했어. 이거 잘 나와요. 물권, 소유권 생각하시고 소유권이 내가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면 내 소유권은 등기가 넘어가면 소멸되겠죠. 그러면 물권적 총권도 을한테 함께 이전 나한테는 같이 소멸해요. 즉 물권하고 물권적 총권은 운명을 같이 해요. 내가 소유권을 팔면 물권 총권도 같이 넘어가고 내가 소유권 상실하면 물청도 같이 소멸되고 운명을 함께한다. 따라서 같은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만 내 물권 소유권과 분리해서 자 분리 떴죠. 그럼 못한다. 아니다. 안 돼. 부정으로 끝나야 돼. 99%. 물권적 청구권을 내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분리해서 물청만 분리해서 양도하지는 못한다. 양도할 수 없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함께 넘어가는 거지 소유권은 놔둔 상태에서 물권적 청구권만 상대방한테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 함께 넘어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함께 넘어가니까 분리 안 돼.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 잘못, 규칙 소유를 요하지 않아요. 태풍으로 이웃집에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 이웃집 사람 아무 잘못 없죠. 하지만 나는 치워주세요.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물권적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잘못, 규칙 소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나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잘못 없어도 나는 물권적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 꽤 잘 나와요. 이후 물권적 청구권에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나오니까 모든 파트가 골고루 잘 나와요. 노랭이죠?
노랭이. 노란색. 아, 노랭이는 사투리인가? 노란색. 별 3개. 별 3개는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나온 걸 제가 다 별 3개 박았으니까. 그래서 외워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잘못, 고의과실, 규칙 소외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요렇게도 뜨고 요렇게도 뜨고 침해자에게 아무 잘못 없어도 과실 없어도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면 돼.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이웃사람 아무 잘못 없지만 치워주세요 할 수 있다. 그다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소유권이 소멸시효 안 걸려요. 영원해요. 따라서 운명을 함께 하죠. 따라서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안 날아가요. 그래서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도 내 소유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서 태어난 소유권에 대한 물권도 운명을 함께 하니까 역시 가치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성질에서 하나, 둘, 3개예요. 결국 이놈은 같은 거니까. 자, 정리합니다. 법적 성질. 뭐 물권적 성질, 채권 일단 제목 보지 말고 내용만 하면 돼요. 2번 봅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물권적 청구권 맨 오른쪽.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요. 따라서 이제 시험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나와요. 물권, 소유권 같은 물권이 이전, 넘어가거나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같이 이전, 같이 소멸.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에서 분리해서 얘만 혼자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서 양도하지 못한다. 별 3개. 별 3개. 자, 밑에 고딕은 보지도 마시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자, 소멸시효 갑니다. 내용으로 갑니다. 자, 밑에 3번 소멸시효. 자, 고딕. 자, 먼저 오른쪽.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청도 함께 안 걸립니다. 별 3개. 잘 나와요. 오케이. 나머지는 보지도 마시고. 제가 한 대만 봐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4번 불법행위 손배 관계에서 두 번째 줄. 자, 물권적 청구권은 첫 번째 줄 제목 보시고, 제목이 아니라 첫 번째 줄 고딕 보시고, 물권적 청구 밑으로 떨어져요. 침해자의 귀책 사유 유무를 불문한다. 그 말이 이거예요.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 있든 없든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거예요. 딱 이거 한 줄밖에 없네 여기는.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귀책 사유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과실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저렇게 나와요. 판서로 올려놨어요.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제 판서 내용은. 오케이. 이게 성질이죠. 자, 이것도 별 3개 있죠. 당연히. 이건 4번 나왔어. 귀책사유 고의과실 요하지 않는다. 4번. 물권청구권은 잘 나오거든요. 자, 이제 민법 규정. 앞으로 가봐요. 다시 앞으로 가요. 제 강의 순서하고 교재가 좀 달라서 그래요. 185페이지. 첫 페이지로 갑니다. 물청. 185. 그러면 오른쪽에 있네요. 2번. 민법 규정이 있죠. 자, 여기도 중요한 건 나와요. 자, 봅니다. 점유권하고 소유권에 명문 법조문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자, 이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법조문을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에 갖다 씁니다. 준용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에는 갖다 쓰지 않아요. 이유 우리 입문때 했어요.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유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바로 소멸해버려요. 자, 갑이 수리비 100만원 때문에 우리 카센터 사장님 승용차 유치하고 있죠? 자, 도둑놈이 승용차 훔쳐갔어요.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은 더 이상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이유 도둑놈이 승용차를 훔쳐간 순간 유치권자들의 점유 상실. 점유 상실한 순간 법조문에 따라 유치권 바로 소멸시켜버려요. 유치권에서는 점유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승용차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법이 소멸시켜버려. 그러면 승용차를 도둑놈이 가지고 간 순간 유치권 X. 도둑놈이 승용차 가져간 순간 유치권이 소멸해버리죠? 유치권 X, 물청 X.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 괄호를.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 점유를 상실한 순간 법조문 유치권 소멸. 따라서 도둑놈이 승용차 훔쳐간 순간 유치권 X 소멸.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에가 물청도 운명을 함께 하니까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물권 정도 아까 했죠. 운명을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자가 아니니까 유치권의 물정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카센터장이 그랬죠. 아니 저 도둑놈이 저기 길 건너편 손님 승용차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못 돌려받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따졌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요. 누가 못 돌려받는데요? 유치권으로 못 한다겠지? 점유권으로 돌려받으세요, 도둑놈한테.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요, 그래, 판사가.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안 돼. 하지만 유치권자는 점유가 필수니까 점유권이 침해됐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둘 다 나와요, 둘 다. 유치권으로는 안 돼. 점유권으로는 돼. 이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니까. 그 다음 왕별. 지역권 저당권은 절대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이거 두 개 합쳐서 10번 넘게 나왔어요. 이유. 지역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은 은행은 등기만 박아. 담보대출 아파트 은행이 점거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권도 통행만 하지 배타적으로 옆집 땅을 점유하지 않아요. 지역권 저당권은 둘 다 성질 점유하지 않아요. 지상 전세 유치권은 다 점유해요. 제한물권 중. 근데 제한물권 중 점유하지 않는 놈이 이 두 놈. 통행만 해요. 통행 지역권. 통행만 하고 은행은 등기만 박아요. 저당권 등기만. 설정 등기만.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후 반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내가 점유하고 있는데 저놈이 돈을 훔쳐갔어. 그럼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야, 이 도둑놈아, 빨리 돌려줘. 그건 내가 점유를 전제로 해서 반환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역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반환 청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은 제가 아파트 안 사는데 은행이 야, 돌려줘. 그러면 너 점유 안 하잖아. 그게 도둑놈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건 저당권 침해도 아니에요. 물건 점유를 가져가는 것은. 은행한테는. 어찌됐든 지역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점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반환이 안 되고 두 개.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겠지. 그래서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되고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돼요. 어우, 10번 넘게 나왔어. 굉장히 잘해. 특히 지역권이 잘라, 지역권. 지역권은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민법 규정. 자, 양거래 1번에 맨 오른쪽 점유권에 법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두 번째 줄 소유권에도 법조문이 있어요. 자, 이 둘 중 소유권의 세 번째 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 법조문을 제한물권에 갖다 씁니다. 준용합니다. 이런 거 시험 안 나오고. 자, 이제 2번하고 3번이 시험 나요. 고딕이. 자, 유치권에는 질권은 볼 필요도 없고 시험 보면 아니까.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이후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유를 전혀 없죠. 거기다 적어요. 점유상실 유치권 소멸하니까. 괄호 열고 닫아요. 여기 있는 걸 적어놔요. 항상 이유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라요.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 소멸하니까. 유치권 X 물청 X.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대신 세 번째 줄 밑에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돌려받으세요. 점유권으로는 할 수 있다. 유치권으로 안 돼요. 유치권이란 본권으로 안 돼요. 별 3개죠. 별 3개. 자, 그 다음에 3번.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괄호 열고 닫아요. 점유하지 않는다. 이걸 괄호 열고 닫아요.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떠요. 지역 저당권은 이유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고. 또 밑에 떨어져서 중앙 오른쪽. 지역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인정.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나. 여기 왕별이에요. 왕별. 지역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이유.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반환은 안 돼. 두 개 합쳐서 11번 나왔네. 11번. 죽이는 거지. 11번 나왔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자, 법조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 법조문이죠.
자, 이 법조문은 한 장 넘기셔서 두 장 넘기셔서 189페이지에 있네요. 189페이지 6번 목차 오른쪽 중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법조문이 두 개가 있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걸 소유물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종류 세 개가 다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법조문 제목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첫 번째 제목. 소유자는 지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점유자가 내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본권이 있다면 이놈은 나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반환하는 걸 거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본권 없는 점유자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본권 없이 점유한 자가 상대방 돼. 반환 청구 상대방. 자, 방해 제거 예방.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해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할 수 있다. 예방이나, 이나가 또는이에요. 한자 아니 다른 말로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방에서는, 방해 예방에서는. 자, 이 조문을 토대로 지금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주체, 현재의 소유자가 합니다. 현재의 소유자. 지금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물건적 가장 중요해. 사례 문제로 나와요. 이론으로도 나오고. 아까 한 거죠. 갑소유 토지의 무단 신축.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일 거. 토지 소유자 갑은 제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무단 신축자 의뢰를 상대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토지는 돌려주세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현재의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주체 공부할 거예요.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나오죠. 갑이 병한테 이 토지를 팔아 제꼈다면 등기 넘겨준 순간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죠. 매매 등기 넘겨줬죠. 그러면 갑은 이제는 전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자,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이제는 갑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팔아 제껴서 이제는 무단시효 상대로 지가 들이댈 수는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할 수 있다 없다? 팔아 제꼈으면 더 이상 소유권이 없죠. 없다. 이유, 소유권이 없으니까. 현재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소유권에 대한 물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팔아 제껴서 소유권 없죠. 전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이놈 상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몇 번 나왔느냐? 7번 나왔어요. 7번. 7번.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물청을 행사하는 거지 소유권 없는 자, 소유자 아니죠. 할 수 없다. 자, 봐봐요. 병이 그래요. 무단신축 후 사는 거예요. 야, 가! 나 얘랑 싸우기 싫어. 철거하고 얘가 나 무서워. 나 이런 거 마음이 약해서 잘 못하겠어. 네가 좀 해줘. 전 소유자에게 나한테 소유권을 넘기되 네가 물건의 총권을 좀 해줘. 안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물청만을 분리해서, 다 분리 떴어. 안 돼. 서술은 분리 뜨면 안 돼. 이렇게 끝나야 돼. 물청만을 분리해서 전 소유자 갑에게 유보 2개 해서 네가 해. 할 수 없다. 분리 안 돼요. 항상 함께 넘어가야 돼. 함께. 소유권이 넘어가는, 물청도 넘어가는 거지. 소유권에 물권적 청구권만을 누구한테 유보하는 거예요?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네가 물청은 행사해서 쟤 좀 없애줘. 건물 철거하고 네가 좀 해줘. 안 돼요. 소유권 넘어왔으면 물청도 와서 네가 해야 돼. 네가 하기 싫어도. 아니면 아예 등기를 옮기지를 말던가. 다 처리한 후 등기를 옮기든가. 분리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이제 하나 더 가요. 무단신축자 의리, 병한테 이 건물을 팝니다. 자, 무단신축은 뭐가 불법 건물이에요? 등기가 안 돼요. 따라서 이 건물을 산 병도 등기를 못 해요. 어쨌든 등기를 안 해요. 매매로 산 병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결과 이놈은 현재 인도받아서 지 건물처럼 살아요. 돈도 다 주고.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죠. 이유, 이놈을 미등기 건물 양수인. 아까 했죠. 매매,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 물권 먹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186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법적 소유자가 아니죠. 자, 이 미등기 건물에 사는 병 이 건물에 A라는 놈이 노숙자가 불법 점거 들어왔어요.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은 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게 안 나가 물권적 청구권 할 수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예요. 또 찍어봐요. 없죠. 이유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돼. 하지만 이놈은 등기를 안 해서 법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 X 똑같아. 물청 X. 소유권이 없으면 물청도 운명을 함께 하죠. 없는 거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주체에서 나오는 7번 나오고 이놈 3번 나오고 10번 나왔어요. 10번.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와요. 갑을병으로. 그러면 전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자, 어찌됐든 팔아 제낀 놈 소유권 없죠?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없다로 무조건 끝나야 되고 건물 산 놈이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빨리 매매인데 등기 안 했어?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은 아예 건물 자체 보존 등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얘도 등기가 없겠지. 소유권 없어요. 소유권 없으면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또 그래요. 판사님, 그러면 이놈 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또 똑같이 얘기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요. 네가 못 쫓아낸대요. 당신이 점유하고 있었잖아. 점유권으로 쫓아내요. 아니면 암놈을 대위에서 하든가. 그래서 소유권으로 못한다는 거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근거를 소유권으로 못한다는 거지 점유권으로 쫓아내면 돼요. 점유권은 한 번 떴어요. 시험에. 그래서 이게 주체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거. 팔아제낀 놈 소유권 없네? 안 돼.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지 점유권에 대한 물청인지 잘 봐야 돼요. 이놈은 점유권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지문. 전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해준 자. 그럼 등기 넘겨줬으니까 소유권 없겠지. 새 놈은 더 이상 소유권 없죠.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 소유권 양도하면서 아까 갑이병한테 토지 파는 그 사건 기억이에요. 소유권에 발생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전 소유자에게 유보해서 무단신축자 제3자에게 행사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절대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수로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물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아이고 고마워라 직접이 떴네 직접 들릴 수는 없겠지. 몰라도 직접 뜨면 없다예요. 소수로는 없다는 게 돼. 건물의 불법 점유자 직접 지가 소유권에 대한 명도 반환 청구죠. 할 수 없죠. 이유는 너 소유권 없어.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X 물청 X로 끝나는 거 할 수 없다. 얘들도 다 소유권 X 물청 X 할 수 없다. 자,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할 수 있다. 점유권으로는 할 수 있죠. 인도받아서 사용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권으로만 못해요. 그래서 주체에서 나오는 소유권 없는 놈이 이놈이요. 팔아 제낀 놈, 전소유자. 그다음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절대 등기하지 않아요. 이 단어 자체에서 미등기 건물이야. 보존 등기도 없어. 보존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전 등기를 박을 거예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나온 순간 얘는 등기 안 한, 당연히 이 말도 나오지만 등기 안 했어. 양수란 얘기는 매수예요. 매매. 등기하지 않은 한 소유권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소유권 없으면 소유권에 대한 물청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없다. 없다. 할 수 없다. 주체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놈. 둘이 합쳐서 10번. 10번. 상대방보다 얘가 더 잘 나와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이제 상대방이 여기까지 정리. 주체 정리할게요. 자, 1번 주체.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동물은 빵 들어가야 돼.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자,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단
나왔죠.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이제는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할 수가 없다. 방해 배제를 물권적 청구권으로 계속 읽어요. 그래서 소유권 상실했죠. 소유권 X 물청 X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할 수 없다. 왕별. 자, 예를 들어 같이 나와요. 전체가 왕별이에요. 동그라미 1번이. 갑 토지의 을이 건물 무단신축. 자, 토지 소유자 갑은 무단신축자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토지 넘겨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병에게 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팔아제꼈죠. 소유권 넘겼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이제는 소유권 X 물청 X 소유권을 이전했죠. 여기서 느껴야 돼. 아하, 너는 더 이상 소유권이 없구나. 따라서 전 소유자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왕별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찾아만 내면 돼. 아, 너 소유권 없구나. 그래서 소유권 상실, 전 소유자, 이전 등기 매매로 넘겨준 자, 이전한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2번 나오죠. 2번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X 해버리고 보지도 마시고 두 번째 줄 중간 고정만 봅니다. 병한테 토지를 팔았는데 갑병 특약으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전 소유자 갑에게 유보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봤죠.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 우리 시험 아까 분리란 말을 떴어요. 재판사는 다 기출이에요. 기출.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 갑에게 적어요. 전 소유자에게 분리해서 분리도 적어놔요. 분리 따로 떼어서 물권적 청구권만 네가 행사해. 유보 행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말.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해서 왕별로 묶어요. 분리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 떴어. 미등기 건물 양수이죠. 그럼 반드시 이놈은 미등기 건물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아요. 등기 못 박아요. 자,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아까 봤던 소유권에 준하는 관사 이건 안 중요해요. 관사 물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바로 떨어져요. 소유권 없기 때문에 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한 소유권 X 물청 X 이렇게 훈련해요. 앞으로 1년 동안 제 말을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낯설지만 앞으로 익숙해져요. 등기 안 했어요? 소유권 없네요? 소유권 X 물청 X겠네요? 이렇게 계속 들을 거예요. 계속. 단 소유권으로 못한다는 거지. 다만 점유권에 대한 물청은 할 수 있다. 또 앞놈을 대위에서 할 수도 있다. 자, 모르지만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있다예요.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있다. 직접이 나오면 없어. 직접 없다. 대위 있다. 엄청난 세트죠. 별 3개예요. 여기 전체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별 3개. 결국 현재의 소유자가 하는데 둘 다 소유자가 아니죠. 팔아제낀 놈. 아까 이놈은 등기 안 해서 소유권 없는 놈. 여기가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오른쪽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칩니다. 자, 예제. 물권적 청구권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땄어. 소수로 가봐. 있다라고 분리인데 없다로 끝나야지. 자, 옳은 건 물었죠? 자, 이건 찍을 때 그런 거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읽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만을 전 소유자가 분리 유보해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분리해서 전 소유자가 할 수는 없다. 함께 넘어간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함께 넘어갑니다. X. 2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고하실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죠. 그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귀책 사유 없어도 잘못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X죠. 자, 3번은 패스. 3월에 꼭 4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 아이고 또 떴어. 분리해서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고? 안 되죠. 소유권이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물청도 역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따로 분리해서 날아가지 않아요. 소멸시효 대상 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X죠. 자, 5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자, 한 번 더 읽어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 그럼 이걸 봐야지. 아, 너 소유권 상실했어? 소유권 X 인정되지 않는다. 물청 X. 맞는 지문.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5번이. 공부하면 5개 지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하지만 5개 지문 다 몰라도 돼요. 별 3개 왕별만 정확히 알면 정답 지문 골라낼 수 있어요. 제가 왕별 해놨잖아. 7번 나왔댔잖아요. 제가 뭐 이거 여기에 있는 문제집의 정답 지문이라고 제가 뭐 별 3개 박을까? 안 그래요. 저는 30년 기출을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정답 지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출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정답 지문이에요. 그걸 제가 별 3개 왕별을 박아요. 단지 최근 기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아닌 거 알죠? 저는 30년 기출을 다 분석해. 어떤 걸 장난을 잘 치고 그건 기출수가 작아도 그건 장난을 치면 정답쯤이 되거든요. 그런 건 이제 별세개 하는 거고 기출수는 작아도 장난을 쳐서 정답쯤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상대방은 다음 주부터 해야겠어요. 물권청구권은 해마다 나오고 사례 문제로 가불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체하고 다음 주 여기 상대방 여기서 사례로 나와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물권청구 사례 문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다음 주까지 완성하면 돼요. 그래요. 오늘은 엑셀 마치고 설 지나서 오늘은 좀 수업이 좀 힘드셨죠? 네. 한 며칠 쉬다가 그러니까 리듬을 이러면 그렇게 살짝 고생해요. 그래도 설 때 공부하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쉬어야 돼요. 충전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일요일 하루는 꼭 쉬어주세요. 당분간은. 일요일도 공부하지 마. 그냥 누워서 강의만 들어. 편안한 마음으로. 당분간 들어보지 마. 1년 동안은. 그냥 누워서 강의 들어봐요. 그러면 동차로 나가. 그렇게 해야. 드라마 살짝 보고 일요일날. 오후에 한 2시간은 들어. 제 강의 들어요. 그러면 잠 자라. 낮잠. 좀 듣다가 수면제. 누워서도 듣고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들으세요. 짜투리 시간. 그래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